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LNC 바이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상증자 관련해서 제가 이 청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9월 3일이 권리락일이다. 이날은 매수해도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못 챙긴다. 왜냐하면은 결제일이 이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렸죠. 주주명부는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확정된다. 그래서 9월 2일까지 매수를 한 물량이라고 하면은 결제가 신주 배정 기준일인 금요일 날 완료가 되고 9월 4일 주주명부에 등재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9월 3일 날 전량 매도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비례해서 신주 이수권은 생긴다. 왜냐하면은 결제는 9월 7일 날 되고 9월 4일까지는 아직 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결제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영업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고 나서도 결제될 때까지 이영업일, 팔고 나서도 결제될 때까지 이영업일, 그 사이에 신주 배정 기준일만 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3일 권리락일 날 매도한다 하더라도 9월 4일 이때까지는 아직 주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100주가 9월 3일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지고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100주를요 전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전량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 이건 챙기거든요. 이거 챙겨놓고 시장에서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될 때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장 주가와 확정 발행가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서 주가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청약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차 발행가, 확정 발행가 계속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38,750원 나옵니다. 예정 발행가 38,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38,750원까지 내려갔어요. 시장 주가보다 마이너스 27% 쌉니다. 마이너스 27% 싼 신주 인수권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메리트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의 주가와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미리 계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무상증자잖아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식수만큼 무상증자도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상증자라고 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로 내가 신주를 몇 주를 받느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신주 13주 받습니다. 한 주당 0.135614 이렇게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있죠. 그러면은 신주 13주 청약을 하게 되면은 13주가 무상증자 신주가 입고될 때 26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느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신주 13주가 되잖아요. 그럼 113주예요. 내가 이거를 무상증자 권리락일까지도 안 판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을 때 여기에 곱하기 2배. 그래서 226주가 최종적으로 되고 주가는 반토막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에요. 주식수는 늘어나고 주가는 2분의 1 토막으로 바뀌고, 이게 무엇이 좋을까요? 착시효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늘어야 되는 게 저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유상증자에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권리락일이 언제죠? 9월 3일 날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날 시작하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가를 미리 낮춰서 출발시키는 계산이다. 손해가 확정된 것도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주가가 빠져서 시작해요.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챙기죠? 9월 3일까지 들고 있으면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같은 경우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거래가 되고 10월 2일 날 상장 폐지가 돼요. 내가 청약 참여 안 할 거라고 하면은 이 기간에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가 있고요. 청약도 매도도 하지 않으면 권리는 그대로 소멸하고 돈 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구주주 청약일은 10월 14일에서 15일까지고요. 일반 공모 청약은 10월 19일에서 20일, 그리고 9월 16일 날 신주 배정 통지가 나가므로 내 증서 수량은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9월 3일 날 팔면 무상증자는 못 받는다. 전량 못 받는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신주 몇 주 생긴다라 그랬죠? 13주 생긴다라 그랬죠? 가지고 있던 100주는 다 매도해서 없어지고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이 13주에 청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 청약한 물량만큼 플러스 13주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일 날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팔게 되면은 신주 청약하게 되는 물량만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언제죠?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하면은 이전 영업일 10월 26일. 이때가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때가 권리락일입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보유하신 분이나 아니면 플러스 신주의 청약에 참여하신 물량만큼 곱하기 2배, 주식수가 2배가 된다. 그리고 이게 언제 2배가 되느냐? 11월 11일 날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주가가 2분의 1 토막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10월 26일입니다. 이때 착시 효과가 생기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데 이때 대부분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 물량, 이런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많고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6만 원이었던 게 3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무상증자 권리락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알려주면서 오늘 권리락일이다. 대체적으로 윗골이 많이 달고 착시 효과 때문에 이런 거다. 너가 원래 보던 주가하고 지금 싸진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상증자 권리락일 착시 효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무상증자 권리락일 가지고 매매를 노리는 방법, 이런 거에 팁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권리락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가 저는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에 따라서 주가도 영향을 받죠.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나 소식, 여기에 따라서도 주가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매수 매도에 의한 펀드 자금, ETF 자금, 이런 수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에 대체적으로 어떤 매수가 들어오냐면 권리락 착시 효과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락일 날 주가 올라가면 패대기 쳐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주 상장되면은 또 그것도 물량을 또 빼버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하기 편하잖아요. 공매도. 그래서 확정 발행가 산정 기간까지 만약에 공매도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주 청약에 너네 참여 안 시켜. 이렇게 하는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디테일한 어드바이징을 받아보시면서 저 벤자민이 추천해드리는 날짜에 매수와 매도 판단해서 고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지사항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 벤자민의 소개, 저는 제도권 금융기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자문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특정 자문사나 증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 리서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적으로 받아보시는 거는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투자 판단과 투자 수익 추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거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이다. 그리고 유무상증자 이벤트 매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고 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종목 교체, 매도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 매수 의견, 청약 마지막 날,
이런 컨텐츠들이 실제로 수익과 연결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5월 22일 날 코미코, 이 종목도 유무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기업이죠. 이 코미코라는 회사 무상증자 권리락을 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언급드린 대로 오늘 매도 의견 예정입니다. 오후장까지는 보고 말씀드릴 테니 알림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도 의견이 실제로 나갔죠. 그래서 단기간에 진입을 해가지고요. 약 17% 정도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제가 상황 봐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구독하시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톡톡으로 구독 문의하기 이 방법도 있고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신뢰도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벤자민과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무료 창구가 하나 있어요. 저 벤자민은 유안타증권하고 업무제휴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안타증권 앱에 컨텐츠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보려면요, 여러분들께서 유안타증권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MTS 아니면은 HTS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제휴 컨텐츠 보이시죠? HTS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중요한 공식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올려드립니다. 이거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거는 좀 괜찮은 내용이네,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 주가 많이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 네오 이뮨텍 이 회사 상장 이후에 첫 기술 이전 3,669억 원 규모,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유안타증권 앱으로 알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